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경옥입니다. 1월 23일 영국 일간 익스프레스는 영국 군사정보원이 한 중공 미사일 과학자의 중국 탈출을 도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공이 이 사건의 영향력을 극복하려면 2년이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탈출자는 로켓 기술 전문가이며 중국 항공공업 집단 유항공사 소속으로 둥펑 17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사거리 2000마일의 중거리 초고음속 부스트 글라이딩 미사일 개발을 도왔다고 전했습니다. 30대의 과학자는 우주에서 착륙하기 전에 지구를 선회하는 보다 발전된 극초음속 미사일 전달 시스템으로 열 추적 기술을 사용하여 지구상의 모든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눈에 띄는 성과를 달성했지만 성진과 지도자의 관심을 받지 못해 불만을 품었습니다. 지난해 9월 말 그는 홍콩에 있는 영국 정보기관에 연락해 자신과 아내, 아이들의 비호를 요청했습니다. 과학자와 그의 가족은 특별한 채널을 통해 옛 영국 식민지로 갔고 그가 복사한 정보와 기술 자료를 M16에 보고하고 마침내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극초음속 무기는 마하 5를 초과하는 속도로 이동하는 부스트 글라이딩 미사일로 기존의 탄도 미사일보다 궤도 예측이 쉽지 않아 요격하기 어렵습니다. 2020년 미 국방성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이 기술 면에서 러시아와 중공에 뒤지며 러시아와 중공은 미사일을 2019년에 이미 발사했습니다. 보고서는 시험과 훈련에 사용되는 탄도미사일은 전 세계의 나머지 국가를 합친 것보다 더 많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국방성 참모총장 토니 라다킨 제독은 이번 달 영국이 극초음속 레이스에 합류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22일 저녁 정보 관계자는 탈출한 과학자가 중국의 극초음속 무기 전문 기술 방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로켓 전문가는 30대로 매우 총명하고 협조적이며 중공의 대우를 서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중국이 이 정보를 무효화하기 위해 중대한 변경을 하는 데는 2년이 걸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분야에서 2년은 긴 시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네티즌들은 이번에 중공군의 비밀이 드러났네 라고 조롱했고 군사력으로 세계를 지배하려는 시진핑은 정말 비참한 눈물을 흘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베이징 시각 1월 24일 17세의 류쉐조우는 유서를 남기고 산야에서 고독하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태어나서 부모에게 배신당하고 죽기 전까지 가정 굴욕을 당했습니다. 류쉐조우가 태어났을 때 그는 산시 대동의 친부모에 의해 인신매매업자들에게 팔렸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예물금 마련을 위해 6천 위안에 아이를 팔고 류쉐조우의 생모와 결혼했습니다. 중개인은 뜻밖에도 카운티 병원의 의사였습니다. 중국 논슬 유연 쩌롱은 중국의 많은 아이가 친부모에 의해 팔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친부모가 자식마저 팔 수 있다면 이 사람들이 감히 하지 못하는 것이 또 무엇이 있겠는가. 도덕적 해이가 이 지경에 이른 나라에서 도랑기름, 독분유도 희한한 일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류쉐조우는 4살 때 폭죽 폭발로 양부모마저 사망하여 양부모의 양침 밑에서 자랐습니다. 학교에 다닐 때는 헐어서 찢어진 옷을 입을 정도로 남루한 탓에 학교에서 잇따라 괴롭힘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는 일이 일상이었습니다. 자신의 생의 비밀을 알게 된 류쉐조우는 친척을 찾을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히 할아버지가 그가 태어났을 때의 백신증을 보관하고 있어서 친부모를 매우 순조롭게 찾았습니다. 류쉐조우는 친부모를 찾았지만 행복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3가지 타격을 받았습니다. 친어머니에 의해 나쁜 사람으로 몰리게 되었고 부모가 인신매매범에게 자신을 팔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온라인 폭력까지 당했습니다. 이에 지친 류쉐조우는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류쉐조우가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서는 자신의 친부모와 인신매매범을 정의를 위해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이었습니다. 쯔롱은 류쉐조우가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었다면 자살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직언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류쉐조우가 죽었어도 뉘우치는 사람은 거의 볼 수 없었고 중국의 인터넷은 여전히 온갖 욕설과 공격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해외 화교 네티즌들은 나쁜 사람이 많고 좋은 사람은 적은 사회,
너무 무섭다. 1949년 중국에 들어온 이 사악한 무신론 정부는 중국 국민의 도덕성을 타락시키고 우리 동포를 해치고 있다. 중공국의 비극적인 일은 말로 다 할 수 없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비정부기구 국제투명성기구는 25일 2021년 글로벌 부패 인식지수를 발표했습니다. 가장 청렴한 100점 만점에 중국은 45점으로 66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구의 연구원들은 중공의 통치 아래 중국 전역이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뇌물 공여율로 부패 문제를 국제적으로 확산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180개국 중 가장 부패가 적은 국가는 덴마크, 핀란드, 뉴질랜드로 모두 88점, 미국 67점, 한국 61점, 중국은 45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 미국 사무국장 캐리 칼만은 중공의 부패가 해외 원조와 부패한 계약과 같은 방식으로 국경을 넘어 아프리카를 포함한 세계의 다른 곳으로 퍼져나갔다고 말했습니다. 중공은 아프리카 확장 20년 동안 아프리카에 부패를 가져왔다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중공에서 1조 5천억 달러 이상의 해외 자금이 손실되었으며 대부분이 미국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중공 관료의 곳곳이 부패로 병든 상태가 되었으며 이러한 부패 문화는 2002년 짱쩌민이 세계 대표로 새로 떠오른 경제 지도자들을 정치 체제에 통합하면서 탄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시진핑의 유명한 반부패 행보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중앙당국이 지방정부보다 더 부패합니다. 그러나 중공 관리들이 부패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매우 낮습니다. 관련 공무원의 대다수는 경고나 벌점만 받았습니다. 논설위원 하이선 웨이는 중앙정부의 반부패 행보의 최종 결과가 호랑이와 파리를 몰아내는 것일 수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으며 놀랍게도 중공체제의 남은 것은 썩은 살과 함께 구린내 나는 뼈대뿐으로 구제할 약이 없다고 논평했습니다. 일부 평론가들은 짱쩌민이 중공 부패 관리들의 총독으로 조용히 부를 축적했을 뿐만 아니라 부패를 이용해 각급 관리들을 사로잡아 사회 전체를 물질적, 도덕적으로 쇠퇴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날 중국은 거의 모든 관료가 다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로 시진핑이 모든 부패 관리를 다 잡을 수는 없으며 짱쩌민 체포와 중공의 해체만이 부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하늘과 민심에 부응할 수 있으며 중화민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